조만진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다 꿰뚫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안기부의 공작, 그러니까 허동웅, 그다음에 만배구, 그다음에 조만진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요 부분이 공작, 안기부에 의한 공작이라고 하는 거를 낙성 공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포착하신 거죠, 그러면? 조만진에 대해서 이제 팀장이 지시를 해요. 야, 네. 이거 미감 떨어졌다. 미감이 미행 감시를 줄여서 저희들이 미감이라고 하는데 미감 떨어졌어. 야. 그래서 보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야 무슨 새정치국민회 조직국장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새정치국민회 당시 야당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의를 숙지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공작 파일인데 이걸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대상자를 조만진으로 정해주길래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정보기관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판단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뭐 미감 지시가 떨어지니까 미행 감시만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미행 감시를 하는데 좀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럴까? 당시에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으로 국정원의 어떤 국내 정보나 대공 수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고 못하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일환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좀 이상한 면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도저히 수사국에서 한다면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범증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국에서 이 사람을 미행할 대상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하루는 화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어요. 보던 중에 누구 파일이었죠? 이 공작 파일을 보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동웅과 김철룡이라는 어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이름만 다른 출입국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0페이지, 120페이지쯤 뒤에 있는데 그게 되게 운명적으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허동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와 이게 파일에 있던 이중 간첩이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우리 팀에서는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팀장 단장까지도 이걸 왜 하는지 단지 지시를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이게 공작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은 모르고 이용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파일을 다 봤죠. 이제 이런 등신불 반입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새정치국민회 조만진 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불교도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전시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하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던 것에 이제 공작 그러니까 당시 개입된 거예요. 김 단장님이 조만진 국장을 미행한 거는 이제 지금 국내 파트 정보 수집 파트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대공수사 제가 대공수사관이었기 때문에 대공수사관. 수사국으로 한마디로 용역이 들어온 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부서의 일을 하면 제가 이제 대공수사국에서 정치 담당을 했는데 대공수사국에 정치 담당이 있고 국내 정보의 정치 담당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같은 영역에서 업무가 다른데도 같은 영역을 하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좀 서로 마찰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공작 부서에서 하던 것을 대공수사국으로 넘어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그 박지원 당시 기조실장이었죠. 그렇죠. 원외인데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박지원 실장한테 가장 먼저 전달을 하신 그렇죠. 거죠. 박지원 실장한테 얘기를 했죠. 어디서 전달하셨어요? 저는 이제 박지원 실장하고 제가 그 새정치국민회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지원 실장을
가끔 뵀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박지원 실장이 제 협조자고 박지원 실장 입장에서는 안기부에 있는 김상욱이 자기 협조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둘이 만나서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켄싱턴 호텔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네. 맨하탄 호텔 그 사우나가 있어요. 네. 사우나에서 둘이 좀 빨가벗고 앉아서 서로 그분은 정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앉아서 혹시 모르니까 멀찍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안마를 받는 대로 각자 안마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그럼 이제 밀실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제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누구 정치인 한 명 사찰하고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를 쭉 해서 이건 반드시 총재가 당에서 알아야 될 문제다. 이건 민주주의가 선거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박지원 실장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분은 제가 본 분들 중에서요. 한 가지를 말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보관까지를 다 생각해내던 유일한 분이에요. 감각이 있으시군요. 예, 요즘은 좀 너무 노예하시니까 사람들이 좀 항상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예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데 그림을 하면서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머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분의 입에 의해서 그분 때문에 제가 안기부에서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또. 그럼 박지원 실장이 김대중 총재에게 당연히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가 굉장히 대노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노하시고 나중에 이제 박지원 실장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또 만났더니 총재한테 보고했더니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 그래서 조만지 국장도 불려가서 혼나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조만진 국장이 권노갑 의원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불려가서 혼나고 했다는데 저한테 아마 다른 분 같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만두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박지원 실장 아마 김대중 총재의 의중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대노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은 대노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아마 물으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러신다. 그래서 등신불 반입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면은 이건 대북공작국의 파일이 대공수사국에 넘어와서 증거 자료까지 전부 확보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서 한 사업인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은 다른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중단하면은 노출됐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작이 시행되면 우선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응하는 척 하시는 게 좋겠다. 응하면서 대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당시에 조언을 했었죠. 근데 결국 그렇게 박지원 실장을 통해서 김대중 총재에게 그 공작 사실을 알린 다음에 정작 본인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내통이다. 그래서 발각이 돼서 광주 집으로 좌천당하셨죠? 그렇죠. 좌천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과정이 제가 노출되게 된 과정이 박지원 실장이 통화에 제 이름이 한번 떴다고 그래요. 감청을 했나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이 떴고 그다음에 그때 박지원 실장이 저한테 이제 이 공작이 대단히 엄청난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런데 당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윤홍준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 윤홍준이에 대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난 자료, 조난 자료를 신청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재미교포 사업가인데 이게 우리 공작원인 겁니다. 안기부 공작원이에요. 근데 조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사실을 대북공작국에서 알게 됐어요. 김상욱이 우리 공작원의 신원을 왜 확인했느냐. 근데 그걸 공론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공작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박지원의 입에서 김상욱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저를 당시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사법 처리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법 처리하려면은 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낸 것이 아주 갑작스럽게 9월 9일자로 8월 15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9월 9일부로 광주집으로 보냈는데 광주집으로 보내서 보직을 주질 않아요. 4개월간 제가 책상이 없었습니다. 통상 거의... 공무원이 고향에 내려가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영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상이 없이 4개월간 뭐 공무원이 보직은 없을 수 있는데 책상이 자리가 없이 4개월을 있었던 공무원은 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 사무실에 히터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제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제 아내는 이 얘기를 라지에이터 위에 제 아내는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우리 가족은 모릅니다. 근데 4개월간 그렇게 앉아 있었더니 그 다음에 광주 지부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직원을 왜 이렇게 해놓냐고 그때 자리를 주시더라고. 그건 사실 거의 퇴직을 압박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퇴직을 압박하고 그 광주 지부에 있던 그러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매월 동향 보고를 제 동향 보고를 감찰실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공작과는 관계 없는 얘기니까 제 개인사니까요. 근데 다행히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만약 정권이 교체가 안 됐으면 단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이 교체되고 제가 이제 감찰로 갔는데 그때 감찰실에서 이 북풍 공작에 대한 수사 TF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을 전부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당시 대공 수사국장이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수사국장이 예전에 제가 직접 모시던 상사분이에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제가 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준비가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진 세월을 뭐 사법 처리는 안 됐지만 그 뒤로도 모진 세월은 살았지만 사법 처리를 통한 모진 세월을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TJP 연합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일을 한 건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보답을 받거나 뭐 대가를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적이 있나요? 지금 요즘도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뭐 당을 보면 특히 우리 민주당 쪽은 농공 행상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고생했다고 연락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원을 이제 이종찬 원장으로 바뀐 다음에 기관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종찬 원장께 이제 상욱이 잘 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주셔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어떤 그 가진 고초에 대한 응어리가 풀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 뒤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물으셨지만 저로서는 힘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국정원 직원 또 그다음에 다른 공안 기관들이 대통령의 기관 보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체크했겠죠. 김상욱이 정보기관에서 국정원에서 민주당의 밀대가 김상욱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이런 이상 부정적인 효과가 났어요. 저는 뭘 바라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96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뭘 바라고 이 북풍 공작을 막았다는 것이 뭘 바라고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드러나면 사법 처리밖에는 받을 상이 없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뭘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공작을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국정원 댓글 공작도 사실은 최초로 제보를 하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어떤 혜택도 없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받은 거는 없네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도 댓글 이후에는 주었는데요. 그건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뭐 여러 가지 큰 정권을 이렇게 바꾸고 사회에 커다란 정보기관의 부정적인 활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서 가장 특혜를 봤다는 게 민주당이거든요.